안녕하세요, 휴스토리입니다. 이번 현장은 저희가 부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게 너무 많아서 본의 아니게 두 번으로 나눠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해요. 저희가 부엌 바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. 자, 보통 10년 이상 된 40평대 아파트에서 흔히 보이는 구조예요. 바로 주방에 이런 내력 벽체가 있는 그런 구조인데, 한쪽이 내력벽으로 막고 있으니까 개방감 있는 아일랜드를 구현하는 게 사실 쉽지 않죠.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어떻게 구성했는지 보여드리고, 그 다음에 이 부엌에서 중요한 거는 하드웨어들이 많이 적용이 됐어요. 그래서 저희가 어떨 때 어떤 하드웨어를 적용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전면으로 보이는 이 터닝도어. 사실은 이 터닝도어가 아니라 기존에는 이제 두 짝짜리 샤시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한쪽 방향에서는 뭔가 가구를 놓기에도 애매하고 식탁을 배치하기도 애매하고, 그래서 정말 애물단지인 공간으로 나왔는데, 저희는 벽을 조금 연장을 함으로써 이렇게 가구를 제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어요. 첫 번째로 키 큰 인출장. 요거 많이 쓰이는데, 사실 가장 핵심은 이 인출장의 철물을 어떤 걸 사용하느냐입니다. 이게 그러니까 정말 저렴한 것도 많고 비싼 거는 한도 끝도 없이 비싸고,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사용하는 게 하츠 제품이에요.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적당한 내구성을 보장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밥솥장과 전자레인지장. 야, 요거는 정말 필수잖아요. 자, 어떤 식으로 구성을 했냐. 넣고 도어를 밀었을 때 리프트, 포켓, 이런 철물을 활용해가지고 이쪽은 이제 전자레인지가 배치가 될 거고요. 자, 그 다음에 밥솥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리프트, 포켓 이렇게 하고 당연히 이 밥솥 슬라이드장을 적용을 했습니다. 특히 거실에서 바로 보여지는 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안 쓸 때는 가려놓고 라인을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겠죠. 자, 이번 현장은 저희가 상판과 벽체 모두 세라믹으로 진행을 했는데요. 사실 세라믹은 분절선이 남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이제 절단을 하느냐, 요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. 지금 보시다시피 D자 주방에는 두 개의 코너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현장은 최소 2번의 절단이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.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구분을 했는지, 어떻게 절단을 했는지 지금 바로 보시죠. 자, 이렇게 기둥을 끼고 코너가 있을 때 분절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. 자, 만약에 이 벽체가 앞으로 더 튀어나와서 이 본주방의 장 뎁스보다 더 크다면은 사실 분절을 걱정할 이유는 없어요. 그냥 끊어버리면 되거든요. 하지만 여기서는 벽체가 장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만약 요 라인에서 끊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? 이 부분에 대한 마감이 굉장히 어색해지겠죠. 그래서 저희는 현장에서 이 재단을 함으로써 길게 한 판으로 이어주는 선택을 했습니다. 그래서 재단면이 이쪽이 아닌 이렇게 형성이 된 거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 반대쪽 코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분절을 했습니다. 사실 이거는 선택하실 수가 있겠죠. 나는 이렇게 분절을 하겠다. 가능해요. 가능하지만 여기서 왜 저희가 이렇게 분절을 했냐면은 세라믹 한 장당 가격은 이제 정해져 있어요. 근데 3200에 1600 요 사이즈 안에서 저희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이렇게 했었으면은 세라믹이 한 장이 더 추가가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 개수대 부분에서 절단을 함으로써 세라믹의 절대적인 장수를 줄였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세라믹과 세라믹이 맞닿는 이 부분에 대한 마감 처리를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, 첫 번째는 가장 만만한 건 실리콘이에요. 실리콘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렴하지만 이렇게 됐을 때 물을 쓰는 공간에서 실리콘이 바로 옆에 있으면은 변색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. 그래서 저희는 비용이 조금 나가더라도 이렇게 테낙스라고 하는 소재로서 이렇게 저희가 완결성 있는 마감을 해드렸습니다. 자, 여기엔 코너장에는 또 괜찮은 하드웨어를 저희가 적용을 했는데요. 자, 일반적으로 코너장을 하면은 이 안에가 깊어서 사실 이 내부까지 쓰기 쉽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이런 철물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싶어요. 자, 이렇게. 이 안쪽까지 이렇게 슬라이드를 통해서 이제 안쪽까지 야무지게 저희가 수납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철물을 사용해 봤는데, 자, 넣을 때는 이렇게 다시 넣고 닫으면 끝.
요걸 빠뜨리고 넘어갈 뻔 했는데, 보통 저희가 덧방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기존의 샤시보다 이 세라믹이 더 튀어나오게 되겠죠. 그렇게 됐을 때 이 마감면이 너무 직각이면은 사실 보기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. 그래서 세라믹을 자세히 보시면 이 전면에는 약간 45도로 이제 각을 죽이는 이런 작업을 하는데, 저희가 이 벽체 판넬에도 이 튀어나온 부분에도 이렇게 전면 가공을 진행을 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이질감 없이 정말 깔끔하게 덧방을 해서 더 튀어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마감적으로 크게 이질감이 없어 보이는 이유거든요. 자, 상부장의 도어 사이즈는 저희가 동일하게 맞췄습니다. 그 와중에도 이런 식으로 후드가 들어가 있음에도 이렇게 저희가 라인을 이쁘게 맞췄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상부장의 와이드를 맞춰야 되는 건 아니에요.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쓰기 편한 그런 방식으로 제작을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현장 같은 경우는 개수대 위에 이런 플랩장을 특별히 요청을 하셨습니다. 지금 보시기에 이 도어의 라인은 깨질지라도 사실 여러분들이 쓰기 편하면 그게 최고 아닌가요? 굳이 그러니까 이 상부장의 와이드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코너가 있고 그 다음 냉장고장이 있을 때 보통 저희가 하는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. 상하부장을 조그맣게 있거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코너키 큰 장을 두거나, 저희는 이번에 코너키 큰 장을 뒀는데 사실 코너키 큰 장은 쓰기가 힘들어요. 왜냐하면은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안이 깊기 때문에 수납을 한다는 게 사실 쉽진 않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, 자, 이렇게 들어가서 안에서 이렇게 다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야. 이렇게. 이 내부가 보통은 이제 이 가구 지판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아예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저희가 제작을 한 겁니다. 자, 이렇게 돼서 여기 안에도 다 손이 닿아요. 네. 이런 식으로 다 야무지게 저희가 수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작을 해드렸습니다. 자, 이렇게 문을 열었을 때 안에 조명이 들어오는 거 모두가 좀 많이 원하시는데 가격 때문에 많이 좀 망설여지실 겁니다. 이게 비싼 이유는 첫 번째로 그 조명 자체가 아예 한 세트로 구성이 되면서 그 자체가 비싸요. 그 다음 두 번째로 그 조명을 안에 넣기 위해서는 이 측판에 대한 홈 가공을 해야 되는데 그 가공 비용도 비쌉니다.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비슷한 느낌을 내기 위해 이렇게 직접 홈 가공을 하지 않고 붙여봤어요. 생각보다 눈부심이나 빛번짐 이런 것들은 덜 하고 괜찮더라고요.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조명 자체가 저희는 이제 좀 고급 조명, 브랜드에서 나오는 일체형 그런 조명이 아니라 저희가 하나하나 이렇게 부속을 사가지고 연결을 한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뭐 SMPS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구도 별도로 만들어 드렸습니다. 자, 제가 보여드린 이런 코너키 큰 장 같은 경우는 이 옆에 냉장고장의 뎁스가 클 때 더 효과를 발휘합니다.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뚱뚱이 냉장고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뎁스를 더 키워서 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또 극적인 효과를 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조명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아무래도 저희가 홈 가공을 하거나 하면은 더 고급스러운 연출이 가능하지만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고자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한 거니까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 말씀드린 이런 덧방 같은 경우도 사실은 다 걷어내고 단열 다시 하고 그런 다음에 샤시보다 더 들어가게끔 마감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아요.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, 예산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거니까 이런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저희가 쓰는 철물들 이렇게 적재적소에 내가 필요한 위치에 잘 쓰시면은 정말 돈값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이 부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으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.